그래서 또 한 번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말고사 때랑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 프린트 중요해요, 여러분들. 알고요. 추가 과제라고 되어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네, 신목고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강사 전경상입니다. 네, 시험 보신다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시험을 받긴 봤지만 다 끝난 게 아니죠. 네, 2학기 기말고사를 위해서 이번 시험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했고요.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중간고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다 저의 1학기 기말고사 분석 영상 보셨죠?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학교 프린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심지어 숫자 변형만 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예. 근데 등급 컷이 이렇게 나왔어요. 1등급 90, 2등급 80까지는 뭐 그렇다 쳐도 3등급 68. 그러니까 이게 학교 프린트 변형인데 심지어 숫자만 변형했는데 등급이 이렇게 나왔다. 결론이 나왔겠죠. 아, 이거 학교 프린트 숫자만 변형만 해도 변별이 되네?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바로 이번 시험도 네, 학교 교과서 문제. 저거 그렇게 막 쉬운 문제 아니에요. 7번 문제. 예, 근데 똑같이 나왔죠. 그 다음 8번 문제. 저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니에요. 예. 근데 프린트에 있었죠. 13번 문제.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낼만 해요. 왜? 학교 프린트에서 얘기했었으니까. 얘는 심지어 숫자 변형만. 뭐 그래프의 위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숫자 변형만 했어요. 그래,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다. 너네 저번에 이렇게 내보니까 변별이 되던데? 1등급, 2등급, 3등급 잘 구분 지을 수 있던데? 이번에도 한번 똑같이 내볼게 라는 거죠. 이걸 예상했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예상이 돼요. 이번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기본적인 유형들의 난이도가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1번부터 뭐 5번까지 또는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계산들의 문제들이 난이도가 좀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등급컷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유사하지 않을까. 등급은 높아지지만 이 간격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하고 계시겠죠? 예. 그래서 결국 시험을 총평하자면 여러분들 시험이 굉장히 무난했어요. 예. 뭐 어렵다, 쉽다 이런 말도 들기가 애매할 정도로 그냥 무난했어요. 예상했고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중 문제지로 따지면 마플 시너지 내신 고쟁이 정도의 난이도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저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또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내신 고쟁이에서는 스텝 3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 정도 난이도 안 나왔습니다. 스텝 2 정도의 문제들로 나왔고요. 마플 시너지도요, 고난이도 문제들은 어려워요. 그 정도 문제 안 나왔습니다. 유형 정리 문제들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난했던 난이도다. 그 다음에 이제 변별력 있는 문제들은요, 사실 제 생각에는 저것도 엄청난 변별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프린트를 보면 앞에 기본 유형들 쫙 정리되어 있고 그 뒤에 추가 과제라고 해서 어려운 문제들 몇 개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풀어보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려운 문제들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들은 또 빠졌어요. 예. 기울기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 있잖아요. 기울기 0이 최소고 최대값이 3분의 4인 그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빠졌어요. 예. 그래서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그렇게 변별력이 있다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숫자만 변형해서 나왔다. 뭐 무난해. 근데 이제 3번 네. 풀이를 알아도 좀 어려웠던 문제 16번, 뭐 서술형 3번 서술형 3번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서술형 3번까지 못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3번과 16번은요 풀이 과정을 알아도 숫자 변형이 되면 풀이가 약간 좀 달라지는 네, 그런 문제들이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항상 시간 관리는 수학에서 필수라 이번에는 좀 여유 있게 나왔냐? 아니요. 이번에도 계산량이 많은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요.
중간에 이 16번 같은 문제는 제 기준에 17번, 18번, 19번보다 난이도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막 쭉 풀어야 템포도 쫙 끌어올라갈 텐데 중간에 턱 막혀서 이거 뭐지? 이거 풀어봤던 것 같긴 한데 답이 안 나오네? 그러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17번, 18번, 19번도 시간이 넉넉했으면 마음 편하게 잘 풀었을 텐데 아마 압박을 느끼면서 내 시간 관리가 좀 잘 안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제가 이번 기말 1학기 기말고사 때랑 2학기 중간고사 때랑 너무 패턴이 비슷하지 않냐. 결국 쉬운 문제들은 그냥 시중 문제지 또는 빈출해서 학교 기출 빈출해서 나오고 있고 좀 변별력 있는 문제들은 학교 프린터로 나오고 있다. 근데 그게 숫자만 변형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말고사 때랑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 프린트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앞에 기본 유형 말고요. 추가 과제라고 되어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열심히 풀어서 도장 딱 받는 거 있잖아요. 그 추가 과제 문제들. 그 과제들 문제들을요. 한번 풀어보고 도장 찍었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풀어봐야 돼요. 달달달달 풀이 과정을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숫자 변형했으니까 당연히 똑같이 풀리니까 잘 풀릴 거고요. 그것 때문에 시험장에서 익숙할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하다라는 건 낯선 문제를 만나서 당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여유를 갖게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였어. 거기서 좀 더 많이 발전한다면 이 문제 한 2분이면 풀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시간 한 배도 딱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 프린트를 외워가셔야 돼요. 이거 1학기 기말고사 때도 얘기했던 거예요. 외워가야 돼요. 풀이 과정을 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비도 마찬가지죠. 일단 시중 문제지요. RPM, 센, 마플, 내신고쟁이 방금 말씀드렸던 거 고난이도 말고요. 그 정도 난이도에 있는 문제지는요. 4권 정도는 풀어보고 간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숫자가 변형이 되든 유형이 조금 달라져도 여러분들 잘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문제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학교 프린트는 또 한번 다시 얘기하자면 제발 외워가세요. 풀이과정 좀 외워가세요. 학교 선생님이 주신 거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 출제하시잖아요. 외워가세요. 그래서 숫자 변형 문제들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결국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똑똑해지고자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잘 보고자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시험장에서 내 능력을 잘 보여주려고 그러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정확하게 푸는 건요. 계속 문제를 풀면서 숙달되는 거고요. 빠르게는요. 따로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10번 문제까지 풀 때 15번을 쓸 거야. 15분을 쓸 거야. 15번까지 풀 때 25분을 쓸 거야. 이런 대비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매 주기적인 실전 테스트를 통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본인만의 루틴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사실 1학기 기말고사 때 얘기했던 거고요. 그렇게 진행했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유형 정리하고요. 학교 프린트 암기시켜야죠. 그 다음에 빈출 유형들 학교 이 목동권에 있는 자주 나오는 문제들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연습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 내용들, 개념들 정리해서 그 다음 유형들, 풀이 과정들, 필요한 공식들 쫙 다시 반복 연습을 시켜서 숙달시키고 그 다음 1학기 때 제시했던 학교 프린트의 중요성 이렇게라도 해야죠. 제 풀이를 적어서 암기라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암기시켰습니다. 학생들에게 제 풀이 다 적어서 전달했어요. 그래서 그대로만 풀어라. 이거 그대로 푸는 걸 연습시켰다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풀이 과정을 적어오면 제가 그대로 확인 다시 하고 보고 복습하고 이거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문제를 보는 순간 저 밑에 있는 글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설지를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정도 풀이는 보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빈출 유형. 저 왼쪽 두 개는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보셨죠? 네. 어느 문제지에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다음 이제 그게 학교에서도 변형된다. 목동고 기출이에요. 물론 제가 이제 목동고 기출을 가졌으니까 목동고에서 나왔던 문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목동고 말고도 많은 학교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이 반복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푸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거죠. 이렇게 숙달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좀 긴장을 하셔야 돼요. 왜? 1학기 중간고사 적응이 안 됐으니까, 1학기 기말고사 시험이 갑자기 어렵게 나왔으니까, 이런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진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번 시험 못 본 건 본인이 대비를 잘 못한 거예요. 예. 그냥 앞에서 잘 못 봤던 그 형태를 뭔가 변화 없이 계속 유지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그냥 똑같이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온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무조건 공부를 앉아있는 시간이 많기만 한다고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그 다음 무엇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변화해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안 그러면요, 이번 기말고사 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고 2학년 때는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1년 지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큰 변화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전략들 있죠? 어쨌든 학교 프린트 중요할 거라고요. 이번에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들 반복 학습하시고 숫자 변형되는 문제들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의 수업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을 할 거고요. 10월 17일 날 개강을 합니다. 네, 목요일 날 6시, 그 다음엔 일요일 날 오전 9시에 진행을 하고요. 4시간씩 진행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기적인 테스트,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 그 다음에 필수 유형들 위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수업 전후로 클리닉이 존재하는데요. 이 수업을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성취도를 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는 없으니까요. 학생들 개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학원 밑에 스터디룸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오른쪽은 좀 특별한 경우긴 하지만 제가 이제 학생들 집이 먼 경우는 찾아가서 클리닉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밖에 있는 여러분들 흔히 다니는 스터디 카페에 스터디룸을 빌려서 진행을 한 사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는 수업이다 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수업 내용, 그러니까 클리닉 내용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 내용들 진행하고요, 성취도에 따라서 개별 과제들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영상을 누르면서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잘 날아가 버리겠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고요. 정말 긴장하셔야 돼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려드렸잖아요. 결국 필수 유형, 시중문제지에 나오는 유형들 여러분들 달달달달 내가 몸으로 그냥 체화시킨다의 느낌 정도까지 가게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 학교 프린트 문제들, 변별력 문제들, 추가 과제들 문제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풀이가 좀 암기해 가는 겁니다. 숫자 변형 문제 풀면서 내 암기가 맞는지 이런 것도 연습해 가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